안녕하세요. 양재부 물리학을 담당하는 서형곤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물리학 공부를 어떻게 주해야 되는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양재부 물리학을 준비할지 간결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일단 저는 이렇습니다. 대치맥과 그리고 미래탐구 일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재수종합반에서 N수생들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경력은 22년 정도 됐고요. 대치동에서도 10년 이상 근무를 해서 학생들의 성향 그리고 학교별 특징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잘 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랑이라면요,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강남구 10개 학교의 전교 1등을 제가 한 번에 동시에 만든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하는 학생은 당연히 더 잘하게 지도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부족한 학생들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등급을 그래도 자기 능력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잘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물리학 1년 커리큘럼입니다. 일단은 1단원의 양이 굉장히 많죠. 1단원이 일단 운동역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상대성 이론과 연력학이 들어있습니다. 보통은 이 1단원을 1학기에 시험을 중간, 기말 이렇게 나눠서 두 번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원과 3단원이 각각 이렇게, 2단원은 전자기학, 3단원은 파동광학과 양자물리고요. 이 내용도 보통 일반적으로 2학기 중간고사 때 2단원,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 때 3단원을 시험을 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물리학 1년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자, 양재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합니다. 일단은 재작년까지 양재부는 집중이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물리학 원 전체를 시험 보는 집중이수를 선택하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절반, 그 다음에 나머지 기말고사 때 물리학 전체 절반의 시험을 봐서 굉장히 양도 많았고, 그 다음에 당시만 해도 시험 시간을 너무 짧게 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문제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 너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1등급 것이 높진 않았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1년 과정으로 바뀌면서 다른 학교처럼 앞에서부터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두 분이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앞에 조금 뒤에 조금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갑니다. 물론 올해 갑자기 학교 선생님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처음부터 아까처럼 1, 2, 3 순서대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학생들한테 진도 상황을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맞춰서 가겠지만, 일단 예상으로는 일단 1단원의 앞에 운동의 기술, 운동의 법칙, 운동역학 파트, 그 다음에 2단원의 원자 모형과 전기력. 이 전기력이요, 수능에서 거의 킬러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전기지만 힘이 붙었죠. 당연히 역학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원과 수능에서 킬러와 준킬러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단원이고요. 당연히 내신에서 1등급 4%를 가르기 위해서 수능 문제 또는 수능형 문제 그리고 수능 교재에서 출제되는 많은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양재부에서 보통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떤 교재나 어떤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냐면요, 일단 교육청, 그 다음에 평가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실시되는 교육청 그리고 평가원, 그 다음에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 특히 최근 3년치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한 2년, 3년 전까지는 그 아이들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주고 그 프린트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수능 모의고사이고요. 그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내든가 아니면 변형해서 어렵게 바꿔서 내든가 해서 거의 대부분은 최근 3년치 교육청 그리고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EBS 교재죠. 수능 특강과 개념 완성 이런 교재에서도 일부 문제를 발췌해서 변형하거나 약간 어렵게 또는 쉽게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당연히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교과서 어딘가에 뒷틈에 나오는 이런 지역적인 부분을 한두 문제 출제를 해서 변별을 높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학교 프린트, 거의 모의고사 위주로 되어 있는 편집되어 있는 프린트이긴 한데 일부 선생님이 새로 만든 이런 문제들이 가끔 한두 문제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재부는 이 범위 내에서 시험이
거의 출제가 되고 당연히 물리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예상 범위 안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준비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양제곱 물리를 어떻게 대비할 건지 그 전략입니다. 일단은 6회 플러스 1회로 6회는 정규 수업을 진행할 거고 1회는 시험 전날 직전 수업이 진행됩니다. 당연히 개념 정리, 개념 암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그 학생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물리를 이해하고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암기 과목처럼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되게 중요하고요. 물리학의 공부량은 되게 많지만 공부해야 될 이론이나 내용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물화, 생지 네 과목 중에 물리학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는요. 충분히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암기로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암기를 열심히 잘 해놓고 특히 어렵거나 중요한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아예 풀이 패턴이나 풀이 과정을 암기할 만큼 많이 연습을 해놓으면 머릿속에서 그게 상호작용이 돼서 그게 응용력이 되고 그게 실력으로 발전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는 선 암기하고 후 이해하는 게 좀 쉽고 매끄럽죠. 하지만 좀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에 먼저 선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문제풀이하고 개념을 다시 한번 가볍게 짚으면서 이해를 하면 그게 훨씬 효과도 좋고요.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처음에 이해 안 되던 내용이 정확하게 문제와 연결되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암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당연히 문제풀이 많이 해야죠. 그래서 보통 필수 유형 꼭 나오는 수능에서 킬러에 준하는 또는 킬러급의 유형은 2, 3회 이상 반복을 해야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서울대에 한 번에 들어간 학생도 한 번 갖고 안 되고 두 번, 세 번 풀어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어려운 유형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유형들이 서술형이나 킬러 유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려면요 2, 3회 이상 반복해서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수능에서도 수능 개념 완성은 기출문제 3회독이 필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신 대비 할 때도 필수 유형, 어려운 유형이나 킬러로 등장할 수 있는 또는 서술형으로 등장할 수 있는 파트들은 당연히 완벽하게 2, 3회 반복 연습을 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서술형 연습을 해야 돼요. 서술형은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국어나 영어처럼 이렇게 다 쓰는 건 아니고 수학처럼 풀이 과정을 좀 당연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과정을 쓰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딱 단위까지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도 뭐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앞에서 문제풀이가 잘 되면 마지막에 그냥 마무리 정도만 딱 해주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서술형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마무리해서 전체의 총 과정 물리학 중간고사 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수업의 특징과 학습 관리의 특징을 보면요. 일단은 개념이 정확해야죠. 이랬든 저랬든 사실 암기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빠르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학의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많지도 않고.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개념을 어떻게 문제로 연결짓는 사실 문제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개념을 연결하는지에 대한 그 핵심을 관통하는 정확한 개념 강의이고요. 당연히 수업 후에 강의 영상, 그 다음에 문제풀이 영상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깔끔한 풀이. 당연히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하죠. 일반적인 해설지나 답제는 굉장히 길고 장황하고 또는 필요 이상의 길을 가서 너무 어려운 풀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교재도 그렇고 문제들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시간을 줄이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깔끔하고 간결한 문제풀이가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순간 시험이 다가와서 거의 시험 직전이 되면 거의 저만큼 풀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확실한 관리. 이랬든 저랬든 관리가 중요하죠. 분명히 동일한 선생님한테 동일한 교재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수업을 듣지만 결국은 누군가는 1등이고 누군가는 꼴등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충분히 관리를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부터 심화 뿐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또 푸는 패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암기시키고 테스트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꼼꼼히 한 명 한 명 확인을 하고 분명히 확실히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연습을 많이 시키고요. 당연히 엄선되고 질 좋은 정말 다양한 학습자료. 물론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부족하죠. 그래서 그 한정되고 부족한 시간 동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자료 프린트를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프린트 및 문자, 카톡 수시 질문 받아요. 그래서 수업 전에 미리 불러서 개별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요.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 잘하면 안 해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클리닉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자 카톡으로 질문을 수시 받습니다. 제가 거의 운전 중 수업 중 자는 중 아니면 거의 집답해주고요. 만약에 유선상으로 핸드폰으로 제가 풀이 과정을 써서 캡처하거나 찍어서 이제 문자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또는 그게 부족하면 강연상 찍어놓은 거를 편집을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 너무 문제 질문이 많으면 그냥 빠르게 간결하게 핸드폰 켜서 풀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 내용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선의 AS를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필수 전략입니다. 일단은요, 당연히 충분히 공부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중요 과목을 국영수라고 하지만 이공계생은 압도적으로 수학 그 다음에 과학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국어 중요하고 어렵습니다만 국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어보다 사실 더 많은 시간에 과탐에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걸 잘 준비해 주셔야 정시든 수시든 고등학교 2학년 동안 이걸 잘 준비해야 3학년이 됐을 때 원활하게 정시든 수시든 수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절대 1년 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2학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은 저는 정시를 준비할 건데 그래도 내신 목숨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학 학부는 2학년 내신 준비가 결국 수능 준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충분한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그만큼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당연히 2학년을 잘 보낸 결과물이 3학년 때 매끄럽게 수능 준비를 연결해 되기 때문에요. 충분한 공부 시간, 특히 과학 진짜 공부 시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어랑 영어에 사실 뒤처져서 과학을 잘 안 하는데 압도적으로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 압도적으로 수학 다음에 과학이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전체 대학에서 3개의 대학, 서울대학, 일부 2개의 대학을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정시에서도 반영 비율이 과학이 높아요. 과학 공부 2개 만점 맞으면 국어 점수보다 한 1.3, 4배 이상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과학의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당연히 국어 중요합니다. 영어도 중요해요. 하지만 국어, 영어 하느라 과학을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충분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연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 이상하게 필수예요. 이거 잘 해놓으면 나중에 수능 준비 되게 매끄럽게 됩니다. 물리 선택 안 할 건데요. 자, 현재 생지가 굉장히 강세죠. 근데 지금 한가운데 생지를 너무 몰려있는 걸 물화로 같이 보내기 위해 생지의 난이도를 매우 높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원지원 선택자 학생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물리가 더 쉬웠어요. 지구학이 요즘 너무 어렵게 나오고요. 지구학의 엄청난 쏠림 현상을 평가하면서 다시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생지 난이도를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물화 당연히 어렵지만 그래도 수능 과목으로 물리 되게 좋아요. 특히 물리조합 되게 좋아요. 물리 공부를 잘하면 지구하고 그냥 약간 한 30% 먹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의고사 및 수능 기출문제 잘 준비해 주시면 내년에 수능 준비하는 데도 유리하고요. 저는 중간에 정시로 노선을 틀 거예요. 그래도 1년 내내 과탐 공부는 내가 내신에 만점 받는다. 사실 내신 빵점 받아도 돼요. 하지만 내신을 만점 받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주셔야 매끄럽게 수능 준비, 정시 준비가 됩니다. 자, 암기, 복습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학은요, 이해 과목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해 과목이니까 특히 물리 선택하는 학생들이 약간 게으름이 있어요. 왜? 조금만 양이 적기 때문에 이만큼만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상위권에 올라가려면 당연히 암기량도 많아야 되고요. 문제를 푸는 패턴, 방법, 원리, 공식 당연히 완벽하게 암기하고 일부에 필수 유형은 그냥 문제 자체를 통으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게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고 결국 그게 응용력, 실력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암기 중요합니다. 자, 양재고 물리학 수업 3월 11일 토요일 7시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저와 함께 공부한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 결과물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준비할 거고 같이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3월 11일 토요일 7시 개강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물리학 공부, 바탕 공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